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 좋은 환경이 개발 공부를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피해식 많은 개발자 있는 경우 있어요. 제가 진짜 회사에 다닐 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개발자들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뭐 특히나 뭐 재능 만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 집이 금수저다 뭐다 이런 애들 주변에 웬만하면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제가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혼자 막 싸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걸 되게 하는 편이, 유일한 취미가 그거니까. 그거 아니면 맨날 집에서 코딩하고 있고 막 그거밖에 없거든. 학생들 가르치고 코딩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여행 한 번씩 갔다 오고 막 이런, 이게 내 인생이야 그냥. 근데 내 주변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SNS 같은 거 보면, 이번에 또 어디 갔니 물어보면 나 이번에 태국, 나 이번에 유럽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내가 어디에 갔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내내 28일 동안 쉬지 않고 코딩만 계속 매일매일 진짜 막 밤새 가면서 나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기 스스로 막 자기감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러면서, 어려운 거 짤 때는 그럴 때 한 번씩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단하다 삶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밤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이제 바깥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고단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맘처럼 되는 것도 아니니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고행을 하다가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막 일본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꽂히는 포인트는 일본 여행에 간다야. 그러니까 내가 28일 동안 노력을 했다는 관심이 없고, 일본 여행을 저 새끼는 또 가네? 라는 느낌으로 되게 톡톡 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 새끼들은 평일에도 술집 쳐가고 주말에도 술집 가고 막 그러면서 맨날 쳐놀면서 지금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을 까고 앉았네. 그럼 니네도 그렇게 하든가. 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눈치가 빠르거든. INTP 성향의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근데 그러고 안 맞춰주는 거야.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사는 거지. 다 알아.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아는데 그걸 굳이 맞춰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맞춰줘야 돼? 막 이런 게 좀 있어. 성격이 약간 좀 꼬였지 좀. 그러니까 유난히 이렇게 NTP 성향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걔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뻔히 알거든,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별로 이게 정면 대결은 안 하고 그냥, 니들은 누가 그렇게 돈 벌지 말라 그랬나? 누가 개발하지 말라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야. 걔네들 충분히 나름대로 잘났지만 뭐 시간적 자유를 제한한 거는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본인도 학원을 차려가지고 개발 선생님 하던가. 그러면 이제 해보면 알지, 이쪽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유료 부트캠프에 가까워서 유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비 지원하는 곳들에 비해서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피 터지는 노력을 더 해야지. 사람들이 되게 냉정해서 내가 돈을 더 주고 저기를 가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 근데 그만큼 압도적으로 지금 결과 나오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찜노발 찾아주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결과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되게 제가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되게 많지.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데. 아니 그렇잖아. 로또라도 사고서 로또 당첨을 바래야지. 로또 당첨받을 만한 복권 자체는 하나도 안 사고 난 다음에 저 새끼는 로또 당첨됐네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격이랑 똑같잖아, 하는 짓이.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친구로서만 지내고, 내가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보내줬던 문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주는 또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가르친 친구들이 이제 이 전전 영상에도 이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막 그 전에 테이도 그렇고 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해내는 이런 모습들. 나도 살다 보면 사람이라 좌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진짜 나는 개발업계에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 막 옛날에 개발자들이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학원들은 다 수준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학원생들 존나 무시해 그거 보면. 근데 나는 전공자이자 학원도 다녀봤고 학원 선생도 해봤고 강사도 해봤고 과외도 다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학원 출신이든 아니든 그냥 잘만 하면 되거든. 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항상 뽑아와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래서 내가 잘만 만들면 학원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바꿀 수 있겠다 해서 졸라 잘했더니 어떻게 고졸다리가 고연봉 받으니까 오히려 팀노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학원 수준 낮다고 쳐 무시할 땐 언제고. 수준 되게 높여가지고 고연봉자 많이 만드니까 고연봉 받는다고 어떻게든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 저건 사기일 거야 막 이러면서. 근거도 없어 막. 그리고 민원도 그렇게 넣었는데도 지금까지 먹힌 것도 없고. 왜냐면 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면서 나는 항상 좀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 사회가 얘네들이 그냥 싫은 거구나. 그런 애들 옆에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해외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해조선 하는 거야. 뭐 제대로 리서치는 해보면 모르지. 북유럽 국가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 북유럽 국가의 단점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북유럽 국가에서 딱 좋은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좋은 것만 얘기하더라.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물가를 발리나 태국이나 라오스 뭐 이런데 물가로 얘기하겠다. 물가 싸고 좋잖아. 가면은 팟타이 이런 거 막 2,000원이면 먹을 수 있고. 그것만 뽑아서 조립하면 말도 안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냐고. 물가는 태국처럼 복지는 북유럽처럼 뭐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 일의 근면성실하면 또 한국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그 무슨 뭐 프랑켄슈타인도 안 하고 이렇게 VV 찢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은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면서 뭐 자기가 선택해서 가놓고서는 조소기업이 어쩌고저쩌고 역시 안 된다며. 대기업도 안 다녀본 애들이 꼭 그래. 대기업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도 텃세 싸움 장난 아니고 위에 상사가 부조리도 되게 많고 똑같아. 회사 생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나는 내가 대기업을 다닐 일은 없었지만 내가 나름 스카웃은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 대기업에서.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대기업까지는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로 대기업들이랑 일을 은근히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 그 안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오래 일하다 보면 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본사 직원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제가 뭐 개발 쪽에 있다더라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인맥이 조금씩 늘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난 거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카카오 개발자도 얘기를 하고 네이버 개발자도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의 얘기할 일이 종종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옛날부터 많았어. 그래 이런 기회가 하다 보면 다 고충이 있어요. 그 여기서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내부에서 되게 민감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인류들은 그 안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마인 영상도 되게 좋아하고 스티브 잡스 영상도 되게 좋아하는데 두 사람 다 그렇게 만만하고 좋아 보이나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일론 머스크도 해고할 때 정말 냉정하잖아요. 되게 못돼 보이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더 완성도 높은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췌장암에 걸릴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니까 지금의 애플이 나오지 않았을까.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저는 갤럭시 쓰는 남자라서 애플을 뭐 맥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기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좀 그 파일 이동시키고 뭐 이런 게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좀 안드로이드로 제가 자유롭게 만들어서 삽입해서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요새 옛날에는 애플이 그 폰 안에다가 내가 만든 어플을 넣으려면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제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요새 라이센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내가 막 만들어서 그냥 막 이식해서 막 설치해서 그냥 써도 돼서 내가 원하는 커스텀한 어플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냥 쓰거든. 내 폰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같은 거 막 넣어서 쓰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그러면은 되게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근데 아무튼 이런 애플이라고 하는 되게 멋진 기업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실 애플 그러니까 네이버를 가든 뭐 카카오를 가든 아니면 진짜 뭐 애플을 가든 뭐 어딜 가든
제 생각은 거기에 있는 엘리트들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주는 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손꼽는 회사들에 갔는데, 내가 그리고 애플에 가봐. 그럼 내가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로 갔는데 내가 프라이드가 별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활활 불타오른단 말이야. 비교적 일반 조소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죠. 그러면 조소기업 다니면 내가 애플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중소기업도 보면은 뭐 동료가 막 한 5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명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친해지고 발전적으로 이제 하면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결국엔 아래에 있을수록 더 안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도서관 갈 돈도 없고, 그러면 집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단 안 좋을 수 있겠지. 하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본질로만 봤을 때 절대적인 양만 많으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물론 더 안 좋겠지. 되게 부자인 친구들의 환경보다 안 좋겠지.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제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던 건, 흰둥이, 옛날에 맥북 흰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0만원짜리 막 그 중고로 산 거야. 그거 갖고 iOS 초기 개발, iOS 되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개발해가지고 어플만짜 제일 많이 늘었거든. 그때가 진짜 안 좋고 되게 느렸어. 빌드도 되게 느리고, 빌드 컴파일도 진짜 느려가지고 막 폰 시뮬레이터 돌아가는 것도 느리고 막 그랬는데도 그때 제일 많이 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절실함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주변에 그런 꿈을 가지고 발전적인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모방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이 들면은 안 좋죠. 그러면 주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도 사람이지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누워있지 말고 나를 자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걸 많이 소비하시는 것도 꽤 괜찮아요. 저는 가끔 제가 제 스스로 제 영상을 다시 볼 때도 있어요. 쭉 켜놓고 코딩할 때도 있고, 가능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명사분들, 그런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예전에 보내줬던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같은 것도 한 번씩 읽으면서 초심을 다시 되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항상 매일매일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 하기 싫지. 운동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어딨어. 아파트에서 올라올 때도 항상 그 계단으로 올라오고, 왜냐면 혈당 관리 때문에도 계단으로 항상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 하기 싫은 것들 투성인데, 근데 그런 걸 하면 나중에 더 뿌듯하고 더 개운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코딩을 하잖아. 그러면은 보면은 그냥 놔버리면 나중에 미련만 남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되게 불신밖에 안 생겨요. 아,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이것저것 열심히 찍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연구를 막 하면서 이 과제를 통과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어플도 만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 개발자가 진짜 찐으로 잘해요. 뭘 하든 잘해요. 난 그런 개발자가 뭐 못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변의 환경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게 힘들다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발전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자기 합리화하고, 예를 들면 남성 혐오하고 여성 혐오하고 회사 혐오하고 근로자만 아름답고 막 이런 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언더도그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서민들은 착하고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정남규, 유영철 이런 연쇄살인마들 다 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도 뭐 연쇄살인마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절대적으로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빌런들 타보면 다 서민이고, 나쁜 짓 하면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많지 않나? 나쁜 짓 하는 비율 자체가? 당연하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두세요. 아니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많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좋은 영향을 주는 생각들, 좋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명상하는 거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명상을 좀 하죠. 명상을 좀 살짝 한 5분 정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그리고 나 오늘 내가 원하던 공부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것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나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이게 된다니까 신기하게. 인간이 플라시보 효과로 약을 안 먹었는데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암시 되게 잘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암시가 잘 안 되면 이런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